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오늘은 5G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5G 테마에 대해서는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5G 테마 전반을 보니까 오전장만 하더라도 제법 매기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후에 이제 장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매기가 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분명 좀 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한 바처럼 5G 테마가 크게 오를 때는 IT 섹터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르겠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IT 섹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IT 섹터에 대해서 또 방송을 끝냈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섹터는 면면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 같이 이제 함께 동반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전술적 차원에서 여하튼간에 IT 섹터가 조정을 받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먼저 선조정 받은 종목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5G 테마 방송의 핵심이었죠. RF텍 같은 경우가 저점을 찍고 3개월간 충분히 조정 받은 상태에서 갭상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승 반전되고 있고, 또 FR텍 같은 경우도 FR텍은 사실 좀 공부를 해보려니까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간에 RF텍, 그 다음에 FR텍이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도약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이제 5G 종목이 되겠죠. KMW, 오이솔루션, 뭐 이노와이어리스, RF, HRC,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등으로 매기를 좀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잠시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에는 강의를 강남의 3탄 빌딩에서 개최를 합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래네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50m, 70m 정도가 되고요. 강사는 이제 저하고 그다음에 양호석 센터장님 그리고 박태준 부회장님. 박태준 부회장님이 최근에 안에다가 지난주 리베라우트이죠. 청담동 리베라우트에서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특히 HLB에 대해서 목표가 40만 원을 제시하면서 그런 논리들을 많이 펼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 박태진 부장이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를 맡고 있죠. 우리 또 양우석 센터장님은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특히 IT 섹터 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참가비 2만 원이고 주교제 외에 유튜브 참석자분들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좀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 한 10페이지 정도 분량을 모아서 드릴 예정이거든요. 약속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시간 강의하는데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 종목군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1시 20분서부터 저희가 한 30분 동안 강의 시작 10분 전이 되겠죠. 한 30분간 보유 종목을 진단해 드리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그 간결하게 5G 핵심 포인트 두 가지죠. 5G 주도주 내비게이션 이걸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우리가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방향을 빠르고 안전하게 안전한 걸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빠르게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가 차량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주도주 내비게이션도 이제 계속해서 섹터별로 좀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5G 테마의 흐름과 종목별 매수 우선순위를 제가 제시를 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G의 새로운 희망, 우리가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봐야 되겠죠. RF텍. RF텍은 지금 연속해서 3일 연속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여파도 있지만, 당연히 내일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충분히 조정을 맞춘 상태에서 도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 하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주도주 흐름 우선순위 이런 거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고요. 내가 과연 5G 테마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최선이냐, 어떤 종목이 베스트냐. 우리 바둑 두면은 19칸 361칸이죠. 그 중에 반상 최대 고시라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큰 시세를 도모한다면 반상 최대고 되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설정해 보자는 거죠. 물론 RF텍도 뭐 FR텍도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죠.
제가 또 이렇게 어떤 그 미약한 실력으로 미진한 실력으로 5G를 정확히 꿰뚫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제 기준으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목매지 마시고요. 그럴 분들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 논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많은 어떤 많은 효과적인 영감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초반부터 또 버벅대네요. 자, 이거는 이제 어제 봤던 그림입니다. 맨 위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눴는데 오늘 특히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맨 위에 이렇게 1번이 뭐라고 그랬죠? 1번이 종목이 1번은 KMW입니다. KMW. 그 다음에 2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OE솔루션이죠. OE솔루션. 3번은 RF텍입니다. RF텍. 자, 그러니까 RF텍이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아서 가격 조정이 여기서 끝났고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 받았어요. 그러면서 갭상승과 함께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왔죠. 오늘 거는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어제 만든 자료거든요. 오늘 제법 한 5% 정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대로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 조셉 그랜빌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 세력급 가치 분석의 대가죠. 예전에 그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으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영어로 써서 영어로 뭐 한 700페이지 정도로 제 기억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번역해서 읽었어요. 영어 실력도 굉장히 짧은데.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 번역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죠. 여하튼 간에 조셉 그랜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시계가 몇 시를 가르치는가? 지금 KMW는 몇 시입니까? 아직 동트기 전이죠. 예,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너무 불쾌하지 마세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습니까?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은 바닥은 찍었죠. 예? 바닥은 찍죠. 아직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고 하여튼 바닥을 찍었다고 보였고 세 번째 RF텍 같은 건 어떻습니까? 바닥을 먼저 찍고 충분히 여물었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승 사이클로 본다면 RF텍이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일솔루션은 가격 조정을 끝냈다고 보는 거고 1번 KMW 같은 거는 아직 연장선 상이에요. 물론 3번이라든가 2번 RF텍이라든가 오일솔루션이 치고 올라가주면은 KMW 그들의 어떤 견인 효과로 해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서진 시스템이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겠지만 하여튼 서진 시스템의 역할론이라는 게 얘기해서 역할론. 서진 시스템이 5G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다시 재돌파해주면은 다른 것들도 이제 견인 효과를 위해서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은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자, 주도주 내비게이션, 5 주도주 내비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주가를 갖다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고점 찍고 A파동, B파동, C파동, 하락파동이죠. 하락파동이 마지막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보통 조정을 보이는데 가장 될 주식은요. 3개월 정도 조정 후에 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개월. 제가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바닥을 3개월 이상 다지면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역사적 고점을 돌고 눌림목 주고 다시 재돌파한다. 이런 논리가 되고 KMW는 이제 화살표를 보면 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A파, B파, C파의 끝물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질 여지는 남아 있어요. 안 빠지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오이솔루션처럼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오이솔루션은 바닥을 C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과정이 있는 거죠. 이 C파동 과정에서 월봉상 음봉이 3개가 나왔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서진 시스템이 돌파했어요. 그리고 눌림목 주고 다시 재돌파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게 되면은 KMW든 오이솔루션이든 RFHIC도 견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근데 서진 시스템이 퍼져버렸죠. 지금 조정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서진 시스템이. 오늘 서진 시스템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빠졌지만 제가 보기엔 크게 염려할 건 아니에요. 서진 시스템이 사이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에요. 회사 내용도 뭐 좋고요. 그 다음에 RFHIC는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이 좀 길어진 거죠. 이렇게 좀 늘어진 거죠. 원래 요 정도 조정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 조정이 좀 길어진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KMW도 물론 RF텍이라든가 FR텍 못지는 않지만 비교가 안 되지만 일단은 좋은 구간이에요. 좋은 구간.
자, 그다음에 이제 RF텍은 이 과정을 하락 C8을 끝내고 이 조정 3개월 조정을 마치고 상승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고 FR텍은 이 3개월 조정이 끝난 거죠. 3개월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FR텍도 파동상으로 양호하다고 보는 거죠. 자, FR텍은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F텍. 이건 어제 봤던 내용이죠. RF텍은 이제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가 장비 생산 업체인데,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으로 지금 업종을 올해 2분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올해 5G 안테나 관련해서 매출이 한 420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대략 2,900억이니까 제법 차지하죠. 뭐 2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한 5%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되면은 5G 안테나 부분이 1,800억, 전체 매출 4,400억 중에서 물론 전망치입니다. 4,400억 중에서 4,400억 중에서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1,800억 정도 차지하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RF텍이.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100억, 작년에 2018년도에는 뭐 58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140억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재작년에 비하면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내년이죠. 2020년도에 굉장히 급증하죠. 143억짜리가 390억. 물론 이제 전망치죠. 143억에서 이제 390억으로 급등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한다고 보는 거죠. 특히 기존의 모바일 기기, 부품 이런 게 아니라 5G 안테나에서 이제 커다란 성장 동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재료가 프레시한 거죠. 기존의 RF텍 같은 경우는 5G 관련 안테나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게 이제 하반기서부터 반영이 된 거거든요. 안테나가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납품하기 시작한 거죠. 내년에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이클상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 유리한 상승 환경이 있다고 보는 거죠. RF텍. 자, 그 다음에 RF텍의 차트를 먼저 보죠. 자, RF텍이 오늘 5.3% 올랐어요. 거래 수반도 이루어졌죠. 보시면 고점이 여기도 될 수 있고 보통 여기로 많이 치는데 여기로 쳐도 1개월, 2개월, 3개월 충분히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거죠. 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 그리고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한다고 그러죠. 전환점을. 자, 월봉 보시면 월봉 봐도 굉장히 양호하죠. 아까 우리가 월봉 봐도 굉장히 양호하죠. 2013년도에 12,000원 고점을 찍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충분히 조정받고 뭐 차트도 굉장히 뭐 정석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가 좋은 차트가 예쁜 차트가 편안하게 주식이 올라가요. 차트가 복잡하고 위에 꼬리 달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매매하기도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FR텍을 한번 보도록 하죠. FR텍. 먼저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텍은 고점, 특히 이제 9월달서부터 치죠. 9월달서부터 크게 오른 다음에 7,900, 거의 8,000까지 오른 다음에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째예요. 근데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어요. 제가 FR텍을 예전에 말씀드릴 때 이거는 세력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과거 6월달 고점, 여기하고 일치하는 거죠. 공교롭게. 이게 우리가 이제 프레토 지지선 저항선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앞전 고점이죠. 7,900원대가 됐는데 7,9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봉 보죠. 월봉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FR텍 자체도 좋지만 이만큼 FR텍 외에도 뭐 앞서 우리가 이제 RF텍도 봤지만 5G 전반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수급적 흐름, 수급적 크기, 수급적 전환점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앞으로. 자, FR텍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 좀.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같이 힘든 장세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위안이 되고요. 특히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뭐 20분, 보통 일반적으로 20분 내로 방송을 진행하니까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또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말도 꼬이고 그러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FR텍 보시면은 아직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 계속 적자였는데, 2분기 때부터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되고, 3분기 실적은 좋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상이 되고 있는데, 흑자 전환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되겠죠.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때가 뭐냐면요.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초입 단계예요. KMW 같은 거, 특히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 보면은, 특히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대폭적으로 흑자 전환되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상반기에,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좋을 것이라는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다가 선반영하고 KMW 같은 경우는 8만원의 고점을 형성시키는 거죠. 자, 하여튼 계속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FR텍의 공시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KT하고 이제 5G 중계기를 공동 개발했어요. 그리고 저는 10월 초인가 삼성전자가 일본의 2.4조 원을 갖다 5G 중계기를 5G가 아니라 5G 통신 장비를 공급했다고 2조 4천억. 그때 5G 중계기를 FR텍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것도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공시 하나 보니까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에 공급할 목표로 해서 28GHz의 대역 지원하는 5G 중계기 장비를 테스트 중이라고 그래요. 테스트 중. 그 결과가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이제 기대해 보겠고요. 여하튼 간에 내부적으로는 좋은 재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KT하고 기존 5G 중계기를 공동으로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일본에 5G 장비를 납품했지 않습니까? 2조 4천억어치. 기지국 같은 거, 중계기 같은 경우는 이제 FR텍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던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제 봤던 얘기인데, 자, 나머지 시간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MW죠. 자, 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조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5G 테마 전반 흐름이 양호해진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 같은 거 조금 아까워요. 이제 플러스는 나왔지만 거래가 좀 많이 좀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좀 커다랗게 만들어주면은 투자 심리를 이 8, 90번 이때 물려있던 8, 90번 잠재 매도세를 좀 안정을 시켜주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 55,000원을 좀 바로 좀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KMW 분명히 말씀드린 KMW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FR텍이라든가 RF텍이라든가 혹은 기타 뭐 RFHRC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상승 전환되면 이제 그 종목들이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MW도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이솔루션도 좀 아깝죠. 좀 밀리고 말았는데 여하튼 간에 충분히 월봉상 가격 조정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 조정이죠. 지금 기간 조정은 10월 말 정도부터 본다면 원래 정석대로 하면 11월, 12월, 1월 정도 가야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그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만든 이론이고 앞서 이제 반복적이지만 하여튼 FRT라든가 RFT 이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RFHRC 보죠. 자, RFHRC도 언제든지 이 상승 기간에 비해서 얘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그래서 상승 기간이 대략 1개월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째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삼각자 이론이라고 그래요. 주가가 오를 때는 60도 각도로 오르고 빠질 때는 30도 각도로 지루하게 빠집니다. 상승 기간에 3배수 조정을 받는 게 가장 반전될 때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제가 예전에 원 선생님이라고 부산에 계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배운 논리입니다. 자, 이노 와이어리스 한번 볼까요? 이노 와이어리스도 뭐 충분히 빠졌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물량 조정 과정만 거쳐주면 이노 와이어리스는 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추세 지지선을 닫고 있는 거죠. 지금 5G 환경으로 봐서는 추세 지지선이 깨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보죠.
자, 서진 시스템도 뭐 아까 이노 와이어리스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좀 아깝긴 하죠. 역사적 고점은 돌파하고 눌림하고 살짝 주고 재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5G 전반 환경이 KMW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5G 전반의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무너진 거예요. 서진 시스템이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뭐 29,000원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수월하게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29,000원대 돌파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